사회적으로도 가을을 기점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축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민년에 대단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일단 사주라는 건 다른 역학이랑 좀 다르게 시간의 연속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 지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년을 읽기 위해서는 신축년의 전개 상황이 어떻게 이민년까지 당도하는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다. 띄엄띄엄 두리뭉실하게 설명되면 뭐하러 사주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민년을 자세히 읽기 위해서 신축년 하반기부터 한번 훑어보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올해는 하반기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하반기를 준비할 겸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에서 이민년까지 정치 사회적인 관점을 볼게요. 우리가 신축년 하반기 경제를 살펴봤었는데, 신축년이 비어야 하는 금고에 가득 채우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생산성이 좋아서 가득 찬 게 아니라 실체 없는 것들이 불어나서 자산만 뻥튀기 된 맥락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쌓아둔 것을 풀기 시작하는 라스트 팡을 다들 준비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안을 이미 공개했죠. 이렇게 돈이 시장에 돌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A란 기업에 있던 사람이 B로 가고 B 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뭐 C로 가고 이런 연쇄작용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파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권력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서로 빵빵하게 실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될 것 같은 것들에 베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웃도 많이 되고 영입도 많이 되고 사람들 막 뺏어온다던가 이런 일들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첫 번째가 돈이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직이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거다. 당연히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할 거고 조직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같은 사람들은 저 전쟁으로 발생한 빈자리에서 기회가 발생할 거예요. 대규모 채용 같은 것들도 일어날 거예요. 모든 국가나 기업이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더 큰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봄맞이 창고 청소를 할 거예요. 엄청난 양이 금고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그걸 주우려는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그 혼란 중에 권력을 잡기 위해 새로운 흐름을 타려는 사람도 움직인다. 이거는 각 시기별 강대국 표예요. 보시면 뭐 현재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러시아 쭉쭉쭉 진행되다가 이태리 중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없어졌고 중국 이렇게 해서 지금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를 보면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련이 냉전 시대였다고 치면은 최근에는 중국이 강해지면서 요새 다시 슬슬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신냉전 시대다. 국가별 GDP가 말해주고 있죠.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압도적이야 차이가. 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냉전 시대 겪어본 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뭐 저는 젊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거 잘 모르고 전 젊기 때문에 중국만 압니다. 어쨌든 신냉전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미국이 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민년의 양상과 같다. 새로운 세력이 에너지를 모아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향해서 강펀치를 날리는데 문제는 상대가 극초강대국 미국인 거고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이니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보다는 약해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초강대국이라는 거는 하이퍼파워라고 역사상 적이 없는 국가를 말해요. 인류 전체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진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세계 정부 개념. 보통 이거를 우리가 뭐 신문 뉴스 같은 데서 패권 국가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이건 2009년도 기사인데 그때도 초강대국은 어렵다 했었어. 민주주의가 없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초강대국을 목표로 했어요. 슈퍼파워 국가. 근데 미국은 극초강대국이라고 했지. 말이 헷갈리나? 극초강대국은 미국, 초강대국은 중국. 하이퍼파워랑 슈퍼파워 차이예요. 중국이 현재 국방비가 2위예요. 이미 중국 경제 규모가 일본, 독일, 프랑스 합친 것보다 크거든요. 중국 혼자서 유럽연합 전체를 상대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국가별 명목 GDP 순위가 2위일 뿐이지 1인당 국민소득 자체는 우리나라보단 낮아요. 어쨌든 초강대국이 극초강대국을 이길 수 있을까? 미국은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런 전략 구사가 가능한 나라인데 중국은 유럽연합은 상대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맞짱 뜰 수는 없어요. 왜냐? 최근에 호주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맞짱 뜬다 어쩐다 하는 발언들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뭐 호주도 맞짱 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뭐 아무나 맞짱 뜨려고 하지. 대만도 당장 맞짱 뜨려고 하잖아요. 뭐 맞짱은 아니지만 이기기 힘든 이유는 간단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첫 번째가 군사력, 두 번째가 화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달러는 기축통화인데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달러는 소위 현대통화이론 MMT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한정 찍어내도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당장 필수 원자재 중에서 하나, 석유만 볼까요? 중국 오일 비축량인데 얘네는 전략 석유 비축량이 2달치밖에 안 돼요. 2달 버티면 얘네는 기름이 없어. 중국은 석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석유 거래는 뭘로 한다? 오직 달러로만 한다. 중국 돈으로는 석유를 거래할 수가 없어요. 오직 달러로만 된다. 아마 단언컨대 앞으로 100년간 위안화로 뭐 오일을 사는 일은 없을 거다. 왜냐면 1970년도에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기억할 거예요. 중동 전쟁이 심하게 있었고 이집트, 사우디 중심으로 원유 생산 국가들이 석유를 감산했어요. 생산을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가격을 올려버렸어. 한 번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국가 부도 사태에 준하는 빚이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때 미국 금리가 21%였어요. 금리가 높아야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회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협박에 가까운 짓을 통해서 중동이 어느 정도 패권을 잡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조지 부시 아빠가 1980년대 대통령이었는데 물론 저는 나이가 젊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나이 드신 저희 시청자분들은 익숙한 얼굴일 거야. 처음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때 사우디를 협박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이 사람 최대 업적 중 하나죠. 그리고 석유값 결정하는 거, 석유를 더 캘지 말지 금액을 얼마에 할지 결정하는 거 정하는 게 오펙이라고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이것도 미국에서 셰일가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영향력도 없어지기도 했고 미국이 사우디 통해서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다루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쯤 하고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자기가 국가가 돌아갈 필수 자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죠. 달러로 사야 되니까. 근데 달러가 누구 거다? 미국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바이든은 얘는 친언론도 아니야. 이런 발언 잘 안 하는데 코로나 기원 새사실 나오면 공개하겠다. 기원 새사실. 기원이 만약에 중국 삐삐삐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해봐. 아 이거는 전 세계 상대로 배상해야 난리 나는 거죠. 때리고 있어요. 다음에 저 90일 후에 보고서 전부 공개할 생각입니까? 웃고 있어. 너무 무서워. 이분은 빠꾸가 없지. 이분은 지금 연세가 곧 뭐 여기까지. 무서울 게 없어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뭐 이런 주장을 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저렇게 막 때리는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니다. 자기는 과학을 경시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뭐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글쎄. 어쨌든 이 달러가 미국 거다. 석유도 달러로 거래를 한다. 달러는 무한정 찍어내도 가치 하락이 오지 않는다. 왜냐?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질 일이 없다. 두 번째. 위안화 신용도가 낮죠. 그러면은 위안화 신용도를 올려서 위안화로 원자재 거래가 돼야 되는데 공산 국가는 신용도가 높을 수가 없죠. 공산 국가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지 맘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신용을 할 수가 있어? 국가가 말만 털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도 막 뭐 하잖아요. 말 조심해야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뭐 간첩들 와서 먹다면 어떡해. 어쨌든 뭐 그런 일들 있잖아.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이 또 하나 센 게 뭐가 있냐? 재해권이 세다. 재해권이 뭐냐? 해상에서 움직이는 길목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재해권이라고 해. 이게 있어야 석유를 우리가 뭐 비행기로 실어 나르냐고, 배로 실어 나를 거잖아. 그러면 이 배에 해적도 많고 뭐 맘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 바닷길이라는 거는. 그래서 재해권이 있어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목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원자재를 사와도 수송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 해군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정도로 전 세계랑 맞짱 떠도 이겨요. 중국이 뭐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애는 쓰는데 배가 메이드 인 차이나다? 쉽지 않지. 또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기사는 내고 있다. 중국 해군력이 미국을 제쳤다. 20년간 3배로 증강하겠다. 중국 전함은 360척으로 미국보다 60척 많다. 60척이 많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 되겠냐고. 말이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도 장악을 못했어요. 자기 게 아니야. 이미 자기 주변도 장악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중국은 달러 의존도도 높고 바닷길도 막혔고 원자재도 수입해야 되고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에는 너무 할 게 많다. 어쨌든 이민년이 다가오니까 중국이 한번 발끈하긴 할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중국이 원펀치 날린다. 이게 꼭 중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기존에 있었던 보수 세력이 있고 이 보수 세력을 뒤집으려고 한 판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 원펀치 딱 날린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스탠바이 뒤집으려고. 이민이 이렇게 뛰면 겁대가리가 상실을 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고 터진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치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사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좀 이민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민년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이걸 찍어보고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는 좀 보자고. 재미없어 하면 이 컨텐츠를 또 왜 하냐고. 그거 의미가 없잖아. 재밌으면 또 할게요. 이민년 컨텐츠로. 정치 사회 얘기는 모르겠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사주를 푸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걸 해주는 채널은 없으니까. 그리고 국내 정치를 한번 볼까? 해외 봤으니까. 이제 6월이 갑오월이죠. 숫자 6월. 갑오월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권 잡은 사람들이 엘리트층이라는 거야. 기존에 로열로드 걸었던 사람들, 지금 주류인 사람들, 기득권을 잡았던 사람들,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자기 원래 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헤쳐 모인다, 등용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갑오월이 오면 뭐냐면은 그거를 구시대 유물들이 나와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말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내가 최근에 그걸 봤거든. 그 국민의힘에서 요즘에 그거 하잖아. 경선 토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본 거야. 다 봐요. 저는 이것저것. 근데 거기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 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발리더라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이잖아. 대응을 잘 못했어.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지. 영선 의원인데 저 사람을 대응을 못한다는 게 인물이 정말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갑오의 정황이랑 정확히 일치를 한다. 그게 어떤 구시대적인 것들이 드러나가가지고 막 하는데 잘 안 된다는 뜻이야. 되게 한심한 거예요. 그게. 기존에 그 정도로 권력을 가졌었고 역량을 있었었고 했었으면 조금 더 잘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똥볼도 많이 찰 거예요. 이제 8, 9월 정도가 돼야 새로운 인물들도 나오고 집중적으로 조명도 되고 이럴 거예요. 새로운 인물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사표를 본격적으로 던지면서 행보를 보인다는 거예요. 각을 보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거라서 이럴 때 들어가는 애들도 뭐 모양새가 상하는 거지. 그리고 요새 남녀 갈등도 되게 심하잖아요. 혐오 표현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으로 강하게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잘못된 거잖아. 혐오적인 표현을 서로 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뭐 아무리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러는 걸 떠나서. 그래서 이런 혐오나 대립에 대한 문제들은 가을이 지나야 어느 정도 담론이 나오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싶어요. 왜냐면 신축년은 가을이 전환점이야. 가을이 돼야 돼. 금생수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를 보려면은, 이 축을 만나려면은. 그래서 가을이 지나야 실제로 그런 어떤 전환점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잘 지내던 사람들도 갈라서고 서로 대립하던 사람들도 악수하는 제스처가 가을부터 나타날 거야. 그런 형태로 하반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야, 씨, 이거 뉴스 보는데 멕시코는 살아남으면 당선이야.
선거 후보가 80명 피살됐대. 그러니까 살면은 당선되는 거야. 주변이 그냥 가만히 있어 다 죽어. 이런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가 전반적인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 누구를 막,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아무리 사주적이고 뭔가를 떠나서 멕시코 이런 데들은 뭐 화해가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니까 시간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주 글자로 놓고 이 운이니까 화해해요 이런 건 없어. 이 운이니까 좋아져요, 이 운이니까 나빠져요는 없어.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 시간도 알아야 되고 그 공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운을 볼 거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대한 운을 볼 거면 그 직장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기해보자고. 가을에 다 화해를 할 거야. 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전환이 안 되는 일도 있겠지. 멕시코 같은 데가 전환이 되겠어? 그러면 모든 곳에 통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통용이 안 되는지 뭐가 다른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신축년 지나서 이민년이 된다는 거. 이거는 한판 크게 붙는 거예요. 아까 미국, 중국이 원펀치 날리는 그림 기억나시죠?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거대 세력, 미국과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 미국과 같지? 지금 대통령 보유하고 있고 180석 보유하고 있다. 이게 거대 세력인 거야. 미국 같지 않아요, 상황이? 야당은 기존의 실패도 있었고 어쨌든 혁신을 이뤄내지는 못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경선 과정도 매끄럽지도 않고 서로 뭐 네거티브밖에 안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한판 붙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은 여기 채널 분들은 악플 달고 댓글 달고 누가 맞네 뭐가 맞네 뭐 이렇게 싸우고 누구가 돼야 되네요 저가 돼야 되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다 똑같아. 그냥 우리는 그런 걸로 싸우거나 뭐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우리가 손해를 덜 보면서 조금 더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상황을 잘 맞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사주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정치나 투표나 이런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서로 싸우지 마시고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뭐 하는지 막 밀거나 하지 마세요. 왜 서로 싸움 나니까. 특히 저희 채널에서 그런 거 많이 보이면은 전 정치 얘기 아예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컨텐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준을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들 마시고 좀 뭔가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성인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정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가을을 기점으로 어쨌든 성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을을 주요한 지점으로 삼고 계산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다. 엄청난 뭐 반도체 기술이 발견되었다. 가을이야,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날 거고요. 구체적으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건 사고 일어나고 뭐 오픈되니 속마음이 들키니 하는 것들도 다 가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점이니까. 올 여름 지나가지고 가을 되는 무렵에 됐을 때는 서로 소송도 많이 할 거고 화해도 많이 할 거야. 무지하게 많이 할 거예요. 서로 서로. 디스도 많이 할 거고 다시 붙는 것도 많이 할 거고. 이때가 병, 신월, 정유월, 무술월 이렇게 오잖아. 가을이 올 가을 자체가. 근데 병정무 이렇게 오니까 엄청 우리가 조열하다고 말을 하잖아. 보통 사주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열해지면 뭐냐, 병정무 이렇게 오면 뭐냐, 오행적으로는 수도 마르고 고갈되고 이런 거야. 수라는 거는 만물이 생장하는 에너지예요. 수는 절대 고갈되면 안 돼. 근데 이 정도로 마르는 과정이라는 게 사람들 피가 마르는 거랑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망한기도 정말 많이 망할 텐데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올 가을 기점으로 대립이나 화해도 많이 일어날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내년까지 예측하는 거 저희 컨텐츠 잘 보시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신축에서 이민까지는 월별로 찍어드린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월운 같은 것도 보시고 작전을 좀 잘 짜보시고 일간별로 조심해야 될 점 같은 거 참고하셔서 한 해 농사 유리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축년 이민년에 대해서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컨텐츠를 뭐 찍고 말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니까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대부분의 분들이 특정한 어떤 지지 세력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나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성을 좀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사회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끝. 수고하셨습니다.